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김재원 의원님 모시고 최근에 그 일부에서는요, 최근에 김민석 이 게이트가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 집단 태고종 한 3,000명 동원해서 내년에 서울시장 준비하는 이 문제 깊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김현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국내 이슈로 일부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국제적인 이슈로 완전히 관세 협상이 파탄되고 있는데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APEC이 임박했는데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의 문제, 또 시진핑의 문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자주 오시는데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주 불러주세요. 예, 먼저 이제 그 김민석 이 개입된 그 꼬리 김경 서울시 의원 여성 의원이죠. 네. 이분이 탈당했던데 김경은 이게 꼬리라 봐야 되겠죠? 김경은 그냥 그 막판에 드러난 조그마한 단서죠. 사실 이 내용은 그냥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뭐 3,000명 특정 종교 단체의 그 신자들 3,000명을 입당을 시켜서 김민석 현 총리를 도와주겠다, 뭐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굉장히 큰 범죄 혐의의 일각이 드러났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이게 단순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 태고종에서 이제 그 태고종 본사가 거기 그 옛날 청와대 예. 옆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부지가 있잖아요. 네. 옛날에 대한항공 부지입니까 그게? 이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인데, 예. 뭐 그것을 사실 대한항공 측에서 한진그룹에서 호텔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여기가 그 고등학교 요거하고 가깝다고 하면서 이 호텔을 교육시설 근처에 주면 안 된다는 뭐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끝내 허가를 안 해주는 바람에 현재도 그 지나가면서 이렇게 펜스만 쳐져 있고 공터로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인접해서 붙어 있는 곳이 태고종 본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 그 3,000명의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당시켜서 경선에 도움 주겠다 한 종단이 바로 태고종 종단의 소속된 분이 이제 그 제안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인데, 그러면 태고종 종단에서 왜 이렇게 나섰을까, 또는 태고종 종단의 신자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이것까지 들어가면 이 문제가 아주 이제 복잡하고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 그 태고종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 부지를 공원으로 예를 들어 만들어서 태고종이 그 성역화를 네. 이게 하려면, 그럼 이게 서울시장을 확실하게 그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미리 그 김민석 측에 아마 제안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저는 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거꾸로 예. 거꾸로 이제 김경 이 서울시의원, 이분이 문화체육위원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요걸 잘 알아요. 태고종의 수건 사업. 그러니까 태고종 측에 제안을 하면서 김민석 이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뽑아주면 우리가 뭐 당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 태고종 측에서도 아이 그러면 고맙다, 우리 저 신자를 동원해서 김민석 시장 만드는데 도와주겠다라고 응할 수가 있죠. 저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된다고 보죠. 예. 그런데 문제는요, 밝히면 이제 그 수사를 할 텐데, 네. 현재 그 총리 산하에 앞으로 국가수사위원회가 되고, 네. 이제 뭐 수사를 통제하잖아요. 검찰도 없고, 지금 우리도 이게 그 통일교 때문에 특검 압수수색 3번째 당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일반 경찰이 하긴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범죄가 어느 정도 그 성립이 되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이 김경 위원장이 그 태고종 종단 관계자한테 제안한 것이 3,000명을 입당을 시켜달라. 그리고 입당시킬 때는 민주당의 당원 입당 규정 같은 걸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매달 1,000원씩 6개월을 내면, 그러면 이제 지령이 내려가서 김민석으로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 되는데 3,000명이 6개월 당비를 내면 1,800만 원이다. 이거 어떡하냐 하니까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네, 그렇죠. 딱 요 상태, 내가 부담한다, 요 상태가 바로 공직선거법에 이
그 매수죄가 되거든요. 그렇죠. 매수죄가 되고 매수죄가 되고 기부행위의 한 종류죠. 그래서 매수죄가 되는데 요거는 실제 돈을 줄 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이미 기수가 돼요. 예, 의사표시. 예, 예. 그래서 의사표시. 김경 그 의원, 서울시 의원은 이미 범죄가 성립했어요. 공직선거법상.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놨고 여기에 보면 자기 직원도 그 통화를 하고 이 의원도 통화를 하고 하는데 결국 이 공범들이죠. 예. 일단 요 범죄 수사를 하고 두 번째는 김경이 왜 이렇게 나섰느냐, 왜 김민석을 위해서 이런 범죄 행위를 했느냐를 우리가 또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김경이 단순히 다른 종단도 아니고 태고종과 서울시와 지금 현안이 있는 태고종과 이런 관계 이야기를 했으면 이게 상당한 또 소위 커넥션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김경 이 사람이 3,000명을 모아서 우리 총리님이 시장님 되시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뭐 예를 들어 계획서도 만들고 또 3,000명에 대해서 태고종 종단에서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줬을 수도 있고 보고서를 갖다 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공범으로 김민석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민석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 예. 근데 수사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물증을 잡아야 되니까 압수수색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하겠느냐? 그러니까 특검에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특검이라는 게 원래 특검은 이렇게 김민석처럼 이재명, 김민석처럼 권력을 잡은 자들이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어느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총리 또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그래야 이제 공정한 수사가 되는데 지금은 특검이 거꾸로거든요. 권력자가 검찰이나 경찰에 맡겨 수사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보다는 아예 내가 임명해서 내가 원하는 주문 제작형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한 거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임명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정한 특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청부 수사용 특검을 한 건데 그러면 거꾸로 김민석에 대해 수사하려면 이거는 공정한 특검이라도 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임명권자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임명을 해서 김민석과 이 김경 요 커넥션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게 밝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정청래 벌써 나왔잖아요. 김경은 탈당하고 정청래는 무슨 뭐 윤리감찰원에서 조사한다. 아니 조사가 됩니까? 윤리감찰원은 당원들한테 하는데 김경은 이미 탈당했는데요. 다 도망갔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정청래가 속으로는 이게 아주 미소를 짓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김민석이하고 차기 지도자 라이벌로 조국 김민석 정청래 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특검을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하면 정청래 입장에서는 김민석이를 적어야 되니까 한번 받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래도 추미애 정도는 그래 하는데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령을 또 받아요. 이재명의 지령을. 네. 그럼 이재명이는 김민석을 감싼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정청래는 추미애만큼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 아직 검찰이 1년간 유예가 되는데 네. 지금 수사를 못합니까? 지금 개점 휴업 상태입니까 검찰은? 검찰은 아마 제가 보기에 기가 빠져서 이런 데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우리 당에서 오늘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을 했는데 일단 김경을 고발했어요. 예. 제가 고발하면 김민석으로 고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김경을 고발했는데 고발을 하면 김경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야 될 텐데 아마 포옹 잡느라고 압수수색 김경에 대해서 압수수색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글쎄 저는 이게 김경 이 사람이 벌써 증거 다 인멸하고 도망 다닐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수사는 이 밀행성 아시지 않습니까? 예. 또 덮쳐가지고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제 경험에 의하면 의원님이 저보다 정치 경험이 많지만 저도 한 20, 30년 있었거든요. 네. 보통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 것보다 몇 배 과장해가지고 보통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김경희가 김민석 보고 총리님 제가 이게 태고종이 한 3만 명 정도 내 돈 써가면서 이게
모으겠습니다. 이번 통일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해보니까 3,500 3,500명이란데 그것도 그렇죠. 통일교 우리 당의 통일교 입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게 민주당의 지금 태고종하고 국민의힘 통일교는 차원이 달라요. 뭐냐면 민주당은 보세요. 3,000명 입당 시켜주겠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당비는 이렇게 내주고 지령한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 입당할 테니까 도와주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당비를 대납한다는 게 전혀 없어요. 당비는 각자 자기들이 내는 거야. 내는 거고 다만 이제 내가 이만큼 도우는 거니까 나중에 나한테 뭐 도움을 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한 건데 이 행위 즉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입당하겠습니다. 이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 예를 들어 종단 차원에서 전부 다 그 강제로 입당을 시키고 당비를 대납하고 이랬다면 모를까. 지금 그런 정황이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 범죄 혐의가 성립되기도 전에 압수수색을 들어와서 우리 당 당원 명부 500만 명의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한 거고 그래가지고 대조를 해서 동명이인도 섞여 있고 다 있을 텐데 무슨 12만 명이 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3,500명이 입당을 한 거라는데 정작 그 지령이 또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출마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런 그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도 없는데도 이렇게 특검이 와서 압수수색하고 제가 또 그 특검 막는다고 또 밤샘 농성을 안 했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김민석까지 몸통 예. 철저하게 특검으로 수사하다 이거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로 그 김현지 문제. 네. 지금 김현지는 이제 그 얼굴이 없는 그림자 실세다. 네. 요즘 에 얼굴은 좀 공개되는데 이번에 총무비서관이 일부속실장 갔잖아요. 네. 일단 이게 학교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이라는데 상명여대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 뭐 이제 민주당 인사들은 그런 예.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지금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거짓이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상명여대 출신이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그 경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과 자질이 있기에 대통령의 바로 최측근이며 만사현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말하자면 문고리 권력 1호의 권력을 행사하느냐. 그럼 우리가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과거에 그 독일에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 공산 동독이 있고 서독이 있을 때 동독에서 늘 서독에 정보를 빼내가고 언제든지 합병하려고 우리 북한이 이 남한에 남침하려고 하듯이 그런 시대를 오랜 기간 동안 2차 대전 후에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일에서 동독에서 슈타지라는 그 첩보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간첩을 늘 동독으로 보내고 또 동독에서 서독에 고정 간첩을 심어 가지고 정보를 빼내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 그렇죠. 비서관이 간첩으로. 근데 빌리브란트. 제가 베를린을 갔어요. 전에 베를린 갔더니 그 간첩 박물관이 있어요. 간첩 박물관에 슈타지의 그 문서가 쫙 있는데 독일어로 돼 있잖아요. 막 타이핑한 거. 근데 그 서독 빌리 브란트 수상의 그 비서였던 자가 동독에 보고한 보고서가 전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중국에서도 거란이 남송하고 그 황하를 두고 이제 경계를 두고 늘 그 대결을 하다가 결국 그 거란이 그 나중에 남송을 쳐들어가서 그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남송의 황제 옆에 있던 자가 간첩이었잖아요. 아, 요나라, 거란은 요나라고 그다음 그렇죠. 금나라 있었고요. 금나라죠. 그다음에 징기스칸 몽골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장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 과연 국가에 충성하는지 여부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역사적인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김현지 씨가 무슨 간첩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체불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정체불명. 지금 이제 어제 그 TV조선 보도에 하면 예. 2003년에 이재명이가
변호사로서 네. 2억을 받는 소송을 해가 이겼어요. 예. 근데 성공보수 2천을 안 주니까 김현지한테 그 2천만 원을 양도해 줘요. 예. 그래서 김현지가 지금 유엔 대사 차지훈 예. 한데 의뢰해서 성공보수 2천을 받아가 김현지가 챙깁니다. 네. 이거는 왜 이재명이가 아무 이유 없이 김현지한테 2천을 줬냐?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변호사들은 좀 알아요. 저도 2003년이면 저도 변호사 때인데 예. 변호사가 이제 사건 수임을 해서 저 일을 하는데 성공보수를 약정을 하고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안 주는 경우가 좀 있죠. 저도 뭐 저는 근데 성공보수 안 주는데 소송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도 안 해요. 포기하지. 예,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대체로 안 주는 사람이 소송을 한 사람이 아주 부자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송에서 이기면 사실 그 변호사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건 맞지만 못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유 뭐 어쩔 수 없으니 못 받겠다 이런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재명이 그런 사람은 아니죠. 받아야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데 근데 받으려고 해도 소송을 나한테 맡길 때는 서로 좋은 관계였잖아요. 좋은 관계이고 나를 신임하니까 맡겼는데 나중에 돈 안 준다고 소송을 해? 그 원수가 돼? 마음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이걸 이제 가장 거의 이 자신과 그 동일한 인격체에 가까운 김현지에게 채권 양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김현지에게 내가 2천만 원 받을 권리를 김현지에게 넘겼습니다 하고 서류를 꾸미고 내가 또 가장 믿는 뭐 외교관 경력도 없는 차지훈 변호사를 유엔 대사로 보낼 정도면 이 사람 이재명과 차지훈 어떤 관계인지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네. 그 차지훈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기고 김현지가 이제 돈을 받도록 해가지고 소송을 하니까 돈을 안 주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게 차지훈 변호사도 처음이고 김현지는 또 더 처음이잖아요. 안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면 어떻게라도 뭐 빌어서 한 1,000만 원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자 김현지가 돈을 받았어. 그러면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써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김현지가 받는 것이 이재명이 2천만 원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야.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요. 한 몸이죠. 경제 한 몸. 공동 지갑처럼. 그렇죠. 야. 그렇지 않으면 김현지에게 돈을 넘길 일이 별로 없다. 그냥 주고 말지. 그래서 저는 이게 벌써 이때부터 이 둘과의 관계는 정말 가까운 관계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자 총무비서관이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은 제가 이제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총무비서관은 뭐냐면 사실은 총무과예요, 총무과. 그리고 우리 어디 가면 총무과가 있잖아요. 월급도 주고 출장비도 주고 뭐 가가지고 급식비도 주고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월급도 이쪽에서 주고 특수활동비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여기서 대통령실 내 인사를 해요. 뭐 어디 누구를 어디 2급이야 한다고 2급이야 한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뭐 2급이야 그냥 비서관 인사를 다 할 수 있지. 그 비서관도 이제 비서관 밑에 행정관들 인사를 다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통상적인 경우고 이렇게 만사현통은요 비서실장 인사부터 자기가 다 해. 그러니까요. 이게 명백하게 그 이재명 변호인이 12명이 요직 갔거든요. 네. 연수원동에 7명이 갔어요. 네. 근데 김현지가 옛날에 이화영 변호사 네. 제 아는 동생인데 김현지가 전화해서 사임해라고 막 압력을 넣더래요. 네. 이화영 변호사까지. 이화영의 변호사까지. 예. 그럼 김현지가 모든 게 그 이재명의 변호사비나 이거 다 관리하고 그럼 이게 고위직 강선우 여가부 장관 보고도 사퇴해라. 김현지가 했잖아. 이거 월권 아닙니까? 정말 인사권 남용. 아니 그게 이제 공동체인데 뭐 월권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권력 농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현지가. 아니 그래서 이제 총무비서관이라고 해도 총무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번에 국정감사가 곧 있잖아요. 10월 말 되면 이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있는데 운영위가 바로 이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국정감사를 할 때는 그 기관을 국정감사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경호실장까지 쫙 해가지고 비서관급 이상을 모두 증인으로 딱 그 지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직위에 있기 때문에 직위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관 증인이라고 하는데 총무비서관이 왜 나와야 되냐면
대통령실 내에 특수활동비를 왜 이리 많이 썼느냐, 인사가 왜 이리 개판이냐, 당신들 복무기강이 이상하다부터 대변인이 왜 지난번에 이런 소리를 했느냐, 대변인 잘라라, 뭐 인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는 총무비서관 소관이기 때문에 나와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총무비서관들이 실제로 말씀하셨다시피 2급 이하 직원들 인사도 하고 그저 본국 계산이나 하고 또 어떻게 출장비 결정도 하고 또 뭐 관용차 출입하고 이런 것 정리하고 이런 일인데 김현지는 아니잖아요. 만사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지 입장에서는 뭐 김현지는 뭐 또 성격이 괄괄하고 막 나와서 막 달리 붙는 성격이라 그러대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 김현지가 나가서 무슨 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드러난 게 2003년이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혹시 또 제보가 들어가서 물으면 그거 내 맞다. 나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그보다 좀 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즉, 감히 너희들이 김현지에게 질문을 해? 절대 존엄. 절대 존엄인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총무비서관이 안 오겠다고 박박 우기고 당일날 있잖아요.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하루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한 이틀 전에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할 수도 있어요. 좀 시끄럽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애당초부터 그 국정감사장에 불려가지 않는 딴 자리도 아니고 예를 들어 민정수석실 뭐 민정비서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을 해버리잖아요. 제1부속실장은 말하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문고리예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면 여기에 허락을 받아야 돼. 대통령이 누구 연락해라 하면 그 연락하고 대통령이 저 혹시 배고픈데 뭐 삶은 계란이라도 있냐? 그럼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는 모든 것을 가까이 하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는 해경궁 김혜경 씨가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을 모두 관리하고 뒷바라지 하는데 딱 이제 출근해서 용산 집무실로 오면 그때부터는 해경궁 현씨, 김현지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무비서관으로 뒀을 때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일 처리를 하게 했었는데 이게 이 야당 의원들한테 불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 게 아마 싫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가. 예. 그러니까 그냥 일부속실장으로 와. 이제 그래가지고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공동체, 지갑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그러니까 여기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격이 어느 정도냐. 그냥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데려갔다고 끝난 게 아니고 제1부속실장이 있었잖아요. 김남준인가. 예, 그 대변인 보냈죠. 이 사람도 사실은 이재명의 입이야. 성남시장 때부터 뭐 대변인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시청의 대변인이 뭐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옆에 딱 있었던 사람이거든. 집사처럼 딱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튕겨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변인으로 갔는데 대변인이 왜 2명이 되냐는 거죠. 대통령 입이 스테레오로 이 말하고 이 말하면 안 되니까 원래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1명인데 그냥 김남준이 그냥 쫓겨간 거예요. 이쪽에. 근데 또 그러면 이 대변인이 또 하나 있잖아요. 강유정. 그 강유정을 정리하지 않을까요? 공감합니다. 했던 공감. 여기도 또 이게 만만치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 이 사람을 좀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대변인을 갖다 놨는데 근데 총무비서관이 비었잖아요. 그런데 윤기천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윤기천 이 사람은 뭐냐면 제2부속실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김혜경 여사를 뒷바라지하고 있는 제2부속실장이에요. 근데 제2부속실장을 빼서 총무비서관 보냈거든. 그러면 뭐냐면 자 해경궁 현 씨가 정말 이제 1부속실장으로 오는 바람에 김남준은 대변인으로 왔는데 해경궁 김 씨를 보좌하는 대전 상궁이 끌려가지고 총무비서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경궁 김 씨, 김혜경 여사는 뭐냐 말이야. 혼자 지금 버림받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이 격이 해경궁 현 씨,
김혜경이하고 해경군 김씨, 아니, 김혜경 해경군 김씨하고 김현지 해경군 현씨 위상이 어떠냐? 김혜경 여사는 지금 자기 그 부속실장도 그냥 뺏기고, 어? 김현지는 국회에 안 보내려고 1부속실장으로 데려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 궁중에서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암투. 고얀 발칙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는 그거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든 또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휘하 어떤 사람이든 이 제1부속실장 김현지 만사형통에게 감히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겠습니까? 네. 이걸 봐야지, 이걸.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만 이게 더 묻고 국제 이슈로 가게. 지금 이재명이가 특별감찰관을 하겠다 했거든요. 예. 빨리 추천해서 김현지 문제나 또 그리고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그 부부가 그 한남동에 산다는 말도 있어요. 네. 빨리 특별감찰관 좀 임명을 국민의힘에 해야 안 됩니까? 아드님 요즘 도박 안 하는지 뭐 젓가락에 넣자고 그런 소리 안 하는지 그것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특별감찰관이 우리는 너무 기대할 게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항상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 임명을 할 때 제가 원내수석이었어요. 그 특별감찰관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국회 3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 이 사람들이 3명 중에 자기들이 2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한 사람 추천하게 해주든가 아예 뭐 자기들이 그냥 3명 다 추천하든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2명, 민주당이 2명 추천하거나 1명 추천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와요. 결국은. 그러면 이게 또 내 편이 또 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 뭐 차지훈이든 뭐든 또 아마 동기든 또 대장동 변호사든 또 뭐 중에서 올 거예요. 그러면요.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는 특별감찰관은 엄청 편한 자리 될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봉급만 받고 놀러 다니고. 참. 하여튼 그 아까 김민석 그다음에 김현지 양김이잖아요. 네. 여러 개 그 반드시 저는 특검으로 규명해야 된다. 이거 특검이 아니면요 규명이 안 돼요. 예.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이제 그 2부 국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